제가 쓴 명교육학 교과서의 구성을 통해서 한번 이제 교육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이제 상권과 학원이 있는데요. 상권에서 보자면 이제 1부에 교육 일반, 2부 교육사, 3부 교육철학, 4부 교육사회학, 5부 교육심리학, 6부 생활지도와 상담, 이렇게 됩니다. 학원을 보면 7부 교육과정론, 8부가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 9부 교육평가, 10부 교육연구와 교육통계, 11부 교육행정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교육학 이제 교과서, 이제 제가 쓴 교과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누량진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것과 다른 이제 교과서의 편제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책의 이제 크기, 그러니까 두께죠. 페이지 수를 갖다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배치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각 선생님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그러니까 강의 편의를 위해서 교과서를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구성한 교과서는 보통 이제 우리 대학 교재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교과서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좀 더 타당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상권과 학원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의 이제 이 구성만 놓고 보면 명확하게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상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학원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실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학의 어떤 방법론, 수단, 그런 측면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렇게 이제 어디는 이론이고 어디는 실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배경, 큰 틀을 의미하고,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제 하위에 있는, 말하자면 앞서 있었던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연구, 그 다음에 실제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연구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교육통계, 교육행정, 생활지도와 상담이 바로 이제 이 실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교육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서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여타의 학문 영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관계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 이론만 보더라도, 자, 역사, 그 다음에 철학, 사회학, 심리학, 그렇죠? 이제 교육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 연구는 사실상 사회의 조사 방법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연구, 그리고 이제 통계를 활용을 해서 바로 이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게 되고요. 이 실제 측면에서 보면 이제 행정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통계학과도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양이 방대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개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 학문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양도 양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무시한 철학자들만 보더라도 사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칸트, 로크 등등등 철학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뭐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요한 철학의 내용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 익혀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교육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에 있어서 주요한 어떤 이론들을 다 섭렵해야 되고 심리학의 경우에는 발달 심리학, 개인 심리학, 성격 심리학, 프로이트의 이론, 인지 심리학 등등등 심리학의 다양한 영역들을 전부 다 또 섭렵을 해야 됩니다. 행정학은 또 어떻습니까? 행정학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학 그 자체입니다. 행정학만 하더라도 행정학 개론도 있지만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강론으로 전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학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죠. 수험생들한테 부담이 큽니다. 예전처럼 교육학을 차라리 객관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부담은 덜하겠지만 지금 이제 논술이잖아요. 말이 논술이지 생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론들을 전부 다 외워서 그걸 그대로 백지에 써내야 되는, 보통 우리 이제 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단어인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 기분이라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인출이 아니라 그대로 회상을 해내서 그걸 갖다 그대로 백지에 적어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교육학 수험 생활입니다. 불합리하죠.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수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또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려서 뽑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형적인 어떤 시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저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교육 일반, 그래서 교육의 개념, 교육의 목적, 교육의 형태, 그 다음에 학교, 교사,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2부 교육사에서는 한국의 교육사, 그 다음에 서양의 교육사를 배우게 됩니다. 동양의 교육사는 없습니다. 특이하죠. 분명히 이제 동양에도 어떤 교육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동양 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죠. 바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학문이구나. 액면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동양의 일종의 이제 교육 이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이 교육학에 있어서 많은 대부분의 부분들은 바로 서양의 교육학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부로 교육 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육관, 대비가 되는 이제 두 가지 교육관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와 실제주의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이상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적인 것, 현실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갖다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관이 이렇게 대별되는데, 바로 이제 요 대별되는 두 가지 교육관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 교육 철학과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 양자를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현대 교육 철학은 미국의 교육 철학이고 미국의 교육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교육학이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전주의, 재건주의에 대해서 배우고요. 20세기 후반에 이제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교육 철학인데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학이 발전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럽의 시각, 유럽의 철학으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현상학, 분석철학, 해석학, 비판이론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4부로 가서요, 교육사회학을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사회학과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갖다 집어넣어서 바로 이 사회학을 갖다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 사회학에 있어서 주요한 이론들은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전하였던 신교육사회학,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 이동과 교육의 관계, 그 다음에 교육이 사회 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청소년 비행 이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5부에서는 이제 교육심리학인데요. 이제 이 교육심리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교육심리학은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또 학생의 인지 발달, 감정 발달, 사회성 발달 등등등 이러한 어떤 발달과 어떤 특성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지주의 같은 이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제 지적 특성으로서 지능, 창의성, 인지 양식, 학습 양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기, 학습 동기를, 그 다음에 발달 측면에 있어서 인지적 발달, 성격 발달, 도덕성 발달, 이런 측면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측면, 사회 인지 학습, 또 인지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학습을 잘 일반화시키고 그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전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앞서 배웠던 그 심리학을 활용을 해서 바로 생활 지도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학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인지교육, 그렇죠.
지식을 배우는데 치중을 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그 학생은 뭐 당연히 뭐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거다, 그렇게 이제 그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환경,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꼭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인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궤도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 교사가 학교마다 이제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요 생활지도와 상담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개념, 목표, 원리,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 그 다음에 상담 이론을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인주주의 측면에서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대학 진학을 꿈을 꾸지만,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진로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교육학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교육 과정이고요. 바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분야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역사, 교육 과정은 어떠한 유형과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모형, 교육 과정의 개발의 절차를 7부에서 배우고, 8부에서는 이제 교수학습 이론하고 이제 교육공학인데요. 어쨌든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겠죠.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또 이제 학습 이론. 개별 학생들이 또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교수 이론 또는 학습 이론의 이제 모형과 연관이 되고, 제일 또 교수 모형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 모형, 이제 교수의 방법들, 그리고 교수 설계 모형, 교육공학, 교수 매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자, 9부에 가서는 이제 교육평가죠. 공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잘 배웠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의 관점, 모형, 또 교육평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요새 이제 학교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수행평가인데, 바로 수행평가,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그게 바로 이제 양호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평가문학의 제작, 그 다음에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9부 교육평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10부에서는 교육연구와 교육통계인데요. 교육연구의 종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나눠지고, 특히 이제 양적 연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이런 어떤 실험들을 통해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로 이제 통계 처리하는 것이 교육 통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 통계 내용, 그 다음에
통계 분석에 중요한 사항들을 바로 이 10부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11부 교육 행정론입니다. 사실 교육 행정론은 그 자체로 행정론 또는 행정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행정학 개론서가 얇은 책들이 한 500-6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개론서니까 그런 거고, 강론으로 따져 들어가면 한 6-7개 정도 책이 되니까 최소 3,000에서 4,000페이지 정도 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행정 이론, 그다음에 교육 기획, 정책론, 의사결정 이론, 그다음에 이제 동기 이론, 요 부분 같은 게 지도성 이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 조직 이론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이제 조직 이론, 그다음에 장학 행정, 학교 제도론, 그다음에 재정학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 경영학에 해당되는 부분들 등등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교육 행정이 교육 행정에 있어서 사실 이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이 바로 이 교육행정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부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깝깝하죠. 사실은 이제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이제 어떤 과정으로 놓고 교육학을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나란히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 바로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시된 목표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결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배웠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육 평가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수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고,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치고, 이제 시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선발을 하고 또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갖다가 유능한 인재를 통해서 사회 발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시험의 중요성도 이제 강조가 되겠죠. 바로 이제 요 세 가지가 나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 특히나 교육 철학,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교육 사회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교육 과정에 좋은 유의미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 특히 이제 심리학에 있어서 주요한 연구 성과들을 바로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 담아냅니다. 또 교육 연구에 있어가지고 어떤 연구 성과물들을 교수학습 이론이 또 담아내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평가를 하죠. 이것도 이제 철학이 중요합니다. 양적인 평가만 할 것이냐, 질적인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감성적인 측면, 사회성 측면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그래서 교육 평가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 교육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강의는 어떠한 면에서 보자 하면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학의 큰 얼개, 교육학이 어떠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앞으로 교육학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학의 면모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